요조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 목소리로만 여러분과 만났던 것 같은데 TV가 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언니 얘기하는 동안 갑자기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3,000원. 오,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언니 얼굴 나왔다고 3,000원 들어온 거야? 아, 언니 3,000원 들어왔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싱잉볼로 시작했으니까 약간 종교적이어야 될 것 같은. 할렐루야. 와, 싱잉볼에서 할렐루야까지 간 거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여기 종교 채널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조의 말씀 와우산 TV에서 저희 옥상 달빛과 셋이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저희 뭔가 이렇게 뭐 맞춘 것도 없고 오늘 여러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일단 모였는데 네. 되게 뭔가 마음이 그 싱잉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되게 차분해지네요. 아니 오. 근데 집에 왜 싱잉볼 있어요, 언니? 그러게요. 이게 제가 불교 방송에 게스트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진행자셨던 운성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운성 스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근데 저- 너무 예쁘다. 네, 저를 약간 그쪽 세계로 영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어울리긴 해요. 언니 집에서 명상해요, 근데? 명상하죠. 진짜? 네.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있잖아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우리한테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지. 명상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네네. 처음에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은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모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 명상이어서 그냥 들숨과 날숨에 이제 집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시각에 집중을 해서 이를테면 뭐 초를 하나 켜놓고 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각으로 집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창밖에 들리는 소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 뭐 소리에 집중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기관 하나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뭐랄까 어떤 잡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사라지는. 근데 숨 쉬다가 잠들면 어떡하죠? 이러는데 어떡해요? 많이 잠들죠. 많이 이렇게 잠들어도 괜찮아요?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가 잠드는 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은 명상 하려다가 잠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럼 명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겠네.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진짜? 저도 계속 잠드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가 근데 어떤 분이 명상을 하다가 잠이 드는 건 그냥 잠이 부족해서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라. 그냥 편하게 자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놓고 잠 오면 그냥 자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앉아가지고 명상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싹 약간은 시원한 어떤 그 기분이 이렇게 머리부터 타고 내려가면서 뭔가 너무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명상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머리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진짜? 그 네. 느낌이 진짜 있어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길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도 뭐 5분 뭐 10분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되게 기분 좋게 에어컨이 켜진 것처럼 엄청 시원한 감각이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머릿속이 뭔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진짜? 진짜 실제로 에어컨 킨 거 아니고? 빌트인인가? 여기 머릿속에 있나? 뭔가? 아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너무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진짜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내가 길게 할 수 있구나. 꽤 하네요.
꽤 치네.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야곱야곱 또 느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좀 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다가 하면서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하면 야곱야곱 좀 느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명상 사실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상을 하러 갔었는데 명상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추천받아서 간 곳은 선생님이 엄청 따뜻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하고 오셨죠? 톤이 그렇게. 진짜로. 그래갖고 뭐 그걸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거를 되게 소름 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만 가고 그 다음에 못 갔어요, 사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직 좀 따뜻한 말에 익숙하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요가하고 싶어질 때 요가 영상 틀어놓고 요가 하는데 저는 은근히 거슬리는 게 뭐 동작의 난이도랄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말투야. 그지 맞지. 그래서 저도 그냥 되게 조금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는 쪽이 저한테 좀 잘 맞고 약간 윤주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따뜻한 약간 온수 같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막 어떻게 해야 그치? 될지 모르겠는 배꼽이 간질간질하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런 진짜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토요미스테리 성우분 생각난다고. 내가 귀신이에요. 아무튼 네. 오늘 뭐 그 요조의 말씀에서 뭘 할 것이냐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사연도 받았고 또 내부에서도 사연도 받고 그래가지고 일단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실 건지 좀 되게 겸허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겸허하게 생겼어. 사람이 갸륵해 느낌이. 갸륵 언니. 네, 제가 뭐 제 주제에 뭘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쨌든 아니. 이제 와 보니 얼결에도 연식이라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주름 잡을 수 있는 연식이 또 돼가지고 그냥 그걸로 어떻게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와. 한번 세진 씨한테 온 익명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 어때요? 네네. 네, 닉네임 여명808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요조님. 저는 요즘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새로운 일 또는 사람 또는 취미 등등 궁금해서 가보던 식당, 궁금해서 사던 물건들, 그 어떤 것도 세상만사 이제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 게 없다. 네. 여명808님. 네네.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죠. 글쎄요. 그냥 새벽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 여명? 근데 808은? 808번지에 사시지 않을까요? 808번지. 아니면은 808 비트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던가 뚜따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 사연을 듣자마자 네. 이분은 나이가 적지 않으신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네.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바 없지만 보통은 뭐 이렇게 딱 어디라고 정할 순 없지만 대충 뭐 30대 40대 뭐 이 사이의 어둠해를 지나면서 웬만하면 다 겪어본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는다는 느낌이 찾아오는 거죠. 네, 그냥 만나던 사람 만나고, 그렇지. 하던 일 하고, 먹던 거 먹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영화를 봐도, 공연을 봐도, 뭐 책을 봐도 그냥 또 뭐 아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냥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웬만하면은 옛날에는 그 어떤 걸 봐도 너무 그 자극이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 그냥 뒤돌면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지나면서는 이제 점점
궁금한 게 없어지는 느낌이 찾아오는 거죠. 모든 거에 다 심드렁해지는 거죠. 연애에도 이제 만약에 연애를 뭐 안 하고 있다거나 결혼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나봤자 이제 만나봤으니까 이제 다 아는 거야. 그치. 그 연애의 서사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만나다가 결국엔 또 어떻게 헤어지고 이런 과정을 또 다 아는 걸 또 반복해야 돼? 뭐 귀찮은데 이러면서 또 삶 자체가 약간은 좀 심심하고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사실 근데 그게 막 행복한 기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우리 이런 때가 808호씨. 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저도 당연히 그런 시기를 겪었고 사실 지금도 여차하면은 바로 그 상태에 빠지는 어떤 좀 위태로운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뭔가 다 시시하고 지루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니까 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거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뭘 다른 뭐 취미를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에 집중.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808씨도 일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해봤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나마 일은 해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벌면 배민에서 뭐 맛있는 거 시켜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사고 싶은 거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어쨌든 삶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게 돈이니까 그래 그냥 돈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금융치료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로 보통은 수렴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체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쓸쓸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나의 삶이 너무 그냥 돈만 벌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현타를 잔잔하게 느끼면서 그렇다고 어떤 대안은 또 특별히 느끼지 못한 채로 대안을 또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만약에 언니가 그쯤에 뭔가 느꼈었던 게 비슷한 게 있었다면 좀 그 마음에서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 보려고 막 이렇게 좀 억지 노력을 하면 약간 오히려 더 현타가 올 때도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나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하기, 뭐 청소하기, 뭐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폼 잡고 있을 때 내가 어느 선에서 제지하고 이제 그쪽으로 생각 그만해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등등등등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어떤 내 삶에 어떤 이벤트,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을 버는 일이긴 한데 그게 정말 뭔가 나의 이 무기력함을 그냥 돈과 상관없이 깜짝 놀래켜줄 정말 막 그 기대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됐든 내 인생에 그 무언가 something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그 일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로 어쨌든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제가 그 시기를 건너면서 썼던 노랫말 중에 그 나의 다짐이라는 노래 가사를 약간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가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이 문장이 이렇게 킥이라고 할 만한 가사인데 흐린 날에는 맑은 날을 기다릴 것이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시인이야. 아니 별거 아니잖아 진짜 별거 근데 아니지. 그런 말이 제일 딱 와닿잖아요. 맞아. 근데 단순한 것 같은데도
그냥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맞아, 없으니까. 맞아. 이렇게 막 뭔가 내 삶이 다 어디를 봐도 흐리고 우중충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언젠간 맑은 날이 오니까 그냥 기다리는 일인 것 같고 최대한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로 잘 기다려야지. 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8081님이 좋은 대답이라고 느끼셨을까요? 아마 좋은 대답이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상태를 보면은 되게 나름 그 루틴과 삶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 궁금했던 여러 가지들이 조금 줄어서 당황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언니 말씀대로라면 그냥 흐린 날과 맑은 날의 교차라고 생각을 하고 새옹지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니 조금 기다리면 뭐 또 재밌는 것들이 올 것이다. 너의 호기심을 끄는 것이 올 것이다라고 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든다는 거는 경험치가 누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는 것이 늘니까. 그래서 그치. 그냥 나 왜 이렇게 요즘 궁금한 게 없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야 이렇게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봐가지고 웬만한 거 내가 다 먹어본 맛이고 웬만한 데 다 가봤고 이게 다 꼰대의 딱 그 전형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 없는 상태로 그냥 누가 뭐 하면 야 그거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 얘기만 안 하면 되겠구나. 그런 그러면은.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면 언니는 요즘 궁금한 거 있어요? 저 궁금한 거 글쎄 또 갑자기 훅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궁금증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면 어쨌든 나의 어떤 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의 내가 느끼는 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이 작품을 파악한 걸까? 내가 지금 아는 게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 정도인 건 더 내가 알 수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나 근데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게 예전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와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이래서 이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저기 공대에서 꽤나 유명한 학교도 나왔고 뭔가 좀 아는 게 많은 실제로 뭐 그런 전공 뭐 근데 그분이 이해하는 수준이랑 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다가 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지쳤구나. 근데 뭔가 양자역학은 뭐 말로 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학문이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나의 그 짧은 식견에 내 자신이 놀라면서 나는 이 영화를 이해한 것인가. 근데 그 영화는 이해하고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그 영화는 이해 하나도 못한 채로 그렇게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게 또 그러니까 또 대단한 맞아, 영화인 것 같아. 저도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끝까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나도. 근데 뭐 그걸 꼭 뭐 이렇게 뭐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긴 해 솔직히. 그치. 뭐야 약간 이러는. 그래서 저도 네이버 쳐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 리뷰 이렇게 들어가고 줄거리 그리고 그게 내게 되기도 하고 좋았다죠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요조 언니는 이 목소리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헤드폰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 했을 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댓글이에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익명 하나 네. 한번 할게요. 네. 닉네임 뽀로로님이고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요즘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일이 없으면 우울하고 불안해서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데 또 막상 벌려놓으면 버거워서 허덕대다 번아웃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순 잡이 아니라 노는 것도 포함입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바빠서 힘들 것 같아도 거절을 잘 못해요.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좋은 분이네요. 아직 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20대 중반이니까. 20대 중반이니까 그렇구나.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넘치다 보니까 네. 의욕이 좀 넘치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다 잘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다 잘하니까 그냥 이제 다 받는 거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일도 받고 뭐 노는 것도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야, 그것도 체력인데 진짜. 하긴 그러게.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막 번아웃 오고. 근데 이거 약간 프리랜서의 삶도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 이거 언제 또 나한테 일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래가지고. 맞아. 다 받는 거야. 그렇네. 무조건 오케이 해가지고 다 수락해놓고 이제 자기가 쳐놓은 어떤 그 빽빽한 스케줄에 이제 맞아. 허덕이면서 맞아, 내가 맞아. 미쳤지 이러면서 혹시 프리랜서신가 이분도? 직장인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도 잘하고 노는 것도 잘하고 싶다고 하니까. 쉬는 것도 근데 또 중요하잖아. 사실 20대 중반이면 밸런스 맞춰서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밤새서 놀고 그러지 20대 않나? 때 어땠어요? 저도 진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은데. 제일 신났던 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신났던 거? 야, 이거는 내가 진짜 20대였으니까 이렇게 놀았다. 진짜 저 한숨, 깊은 한숨. 20년이 지나간 한숨. 지금은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지만 20대 때는 이제 간 무서운 줄 모르고 술 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도 술을 진짜 전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자고 아침에 크라잉넛 한경록 오빠가 아침 10시에 전화가 온 거야. 막걸리 먹게 나오라고. 아침 10시에요? 자, 그러면 전날 밤에도 경록이 오빠랑 같이 먹은 아니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근데 다른 그 오빠는 팀이랑?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어제도 네. 술 먹고 와가지고 나 지금 너무 이제 힘들다. 했더니 해장술 마셔야지 이러면서 나와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막 눈 비비고 또 가가지고 정말 그 오후까지 또 이렇게 와. 그렇게 정말 1박 2일을 락커였네.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경록 오빠 지금 술도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술을 안 드세요? 술 안 먹던데? 인스타 팔로우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필사를 많이 하셔? 아니 진짜 필사 많이 하지? 필라테스 열심히 하지? 뭐 꽃 사지? 그 나 혼자 산다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이 진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감성에 그 진짜 멋있는 가사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나 너무 맞아. 신기해. 그 오빠 예전에 저희 그 세진이 상수 할 때였나? 그때 그 오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앞에 바구니 있는 거 타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귀여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그 바구니 하얀색 바구니였어요. 네. 그러면 세진이는 네. 야, 나 이거 진짜 잘 놀았다. 내가 이렇게 놀았다.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놀던 시절은 전 늦게 논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와인에 눈 뜨고 나서 그치? 그 전에였던 것 같은데 그 전이야? 30대 초중반,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나중에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던 기억은 뭐예요? 이태원에 벌써 재밌네. 일주일에 4번 똑같은 친구들 만나기. 우와. 자, 그게 몇 살 때라고? 30대 중반? 야, 너 체력 좋다. 진짜. 저는 근데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30대 중반 이제 가기 직전 뭐 이렇게 33살 뭐 이럴 때. 일주일에 4번을 만나도 할 얘기가 넘쳐나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던 때가 아니었나. 일을 많이 했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불안하다던가 뭐 나름의 힘듦이 있는 그때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정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희희낙낙하는 뭐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한때가 있었죠. 네, 그때 제일 많이 신나게 또 놀았던 것 같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잘 지내요? 잘 지내는데 다들 생업이 바빠서 이제는 자주 못 보는구나.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무슨 어떤 회사 부대표가 됐어요. 뭐 다 회사 다니고 뭐 저도 바빴고 네. 어쩌다가 그 시절에 시간이 좀 맞아서 네. 같이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았겠다. 아니 나는 무엇보다 이태원에서 놀았다는 게 이태원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이태원에서 놀았다라고 힙해 하면 보이잖아. 되게 진짜 자유롭게 놀았을 것 같아.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 뭐 우리가 자유롭게 놀았다는 건 뭐냐? 술 많이 먹는 거.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음식 먹었다 뭐 이런 거. 뭐 클럽도 가기도 했고 뭐 되게 신기한 음식도 그러니까 먹고 거기에 재밌는 데 많으니까. 아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치.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한참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태원 많이 갈 때 가지 않고 그 전에 가서 그렇게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와, 더 좋았겠다. 그때가 진짜 예, 좋았잖아요. 예, 그때가 진짜 더 좋았어요. 맞아. 네네네. 근데 윤주 씨의 놀던 시절도 얘기를 좀 해야죠. 저는 만약에 그걸 놀았다고 이제 친다면 저는 이제 밤새서 볼링 치러 다녔던 거가 제일 컸고요. 저는 아직 솔직히 못 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놀았고 30대 놀았고 40대에 놀 예정. 뭘 어떻게 놀아야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막 밤새 볼링장에서 놀고 막 포켓볼 치고 그거밖에 사실 안 해보긴 했어요. 술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운동하면서 밤샜던 거가 제일 크긴 컸어요. 어느 정도로 그 볼링 치는 걸 좋아했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볼링공을 살 때 난 너무 웃기더라고. 볼링공을 샀고 저 혼자 많이 갔어요. 혼자 가서 레인에서. 정렬이랑 가서 정렬이랑 저랑 레인 따로 잡고 각자 연습하고. 그거 너무 웃기죠. 집에 가고. 이것도. 어머나. 진짜 연습. 저도 한번 끌려갔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맞아. 맞아.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재미는 있었는데 졸리면서 쳤던 기억이다. 다들 피곤했었어. 웬만하면 새벽 3, 4시에 쳤으니까. 근데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지 노는 게 맞기는 한데. 저 정신과 의사분께서 철이 든다라는 것은 몸이 늙어서 체력이 딸려서 나대지 못해서 얌전해질 뿐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걱정 말고 일 막 벌리고 나댈 수 있을 때 막 나대세요. 이 사연자님한테 얘기하시는 거구나. 근데 진짜 그래도 돼요. 맞아. 욕심이 많은 거는 좋은 거고. 근데 그때 내가 이거에만 뭐 이렇게 몰입해야지라고 하면 어쨌건 후회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봤다가 이것도 좀 해봤다가 그냥 다 해보는 게 제일 나을 때인 것 같아요. 20대는. 맞아요. 체력이 뭐 허락할 때까지. 체력이 허락할 때까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행스러운 사연이기도 한 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 그치. 근데 20대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 그거 진짜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 건데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막 몸이 안 따라가고 이거는 사실 너무 20대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마지막 저것도 유저 ABC145님. 어쩌면 인생의 숙제는 잘 노는 것일지도 모름. 좋다. 잘 놀다 갑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이요. 잡돌이님이에요. 배고픈 게 아닌데 자꾸 입이 심심해요. 빵을 막 엄청 사는데 많이 먹지도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그래서 왕창 샀다가 버리는 것도 많아서 돈이 아까워요. 지금도 야근을 하면서 또 배달을 시켰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입을 때리면 될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고민되시겠다. 어떡해요? 입이 짧아서 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입 심심할 때 뭐예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작을 막 태우면 안 되잖아. 지금 이 입맛이 장작이 타듯이 생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씨를 살짝 눌러줄 수 있을 정도의 간식을 먹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입맛을 돋군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예 그럴 거면 안 먹는 게 낫다. 담백한 간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오늘도 세진이가 간식을 오자마자 꺼내놓은 게 있어요.
세진이가 주는 간식은 언제나 맛이 너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하나 오늘도 먹어봐. 뭘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코코넛 클러스터라는 건데 이거는 저기 건강에도 되게 좋고. 언니 ASMR이죠, ASMR. 여기 기분 좋다. 아니 우리 감독님한테도 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이거 주셨어요. 네. 건강에 좋은 뭐 견과류나 뭐 약간 이런 거 뭉쳐놓은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담백한 걸 먹었어. 몸에 좋다. 이번엔 몸을 한번 안 좋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니야? 다 계속 몸에 좋은 것만 먹어?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좀 불량식품. 언니는 떡볶이 완전 매니아잖아요. 헉, 아닌가 봐 이제. 네, 저 이제 예전만큼 많이 안 먹어요. 충격적. 언니는 떡볶이 진짜 완전 제일 좋아하고 세진이는 평양냉면 제일 좋아하고 막 이거였는데. 맞아. 왜 바뀌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돼. 쌀. 그래서 그래도 소화가 안 돼. 예전에는 진짜 집에서 사람들이 라면을 끓이듯이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 직접? 아,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떡볶이 양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떡 넣고 양념 풀어서 오뎅이나 뭐 먹고 싶은 거 숭숭 넣고 끓이면 그냥 뚝딱이거든요. 진짜? 진짜 라면 대신에 떡볶이를 끓여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날 잡아서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 쪽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주가 아니라. 네,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얼렁뚱땅 만들어 먹는 떡볶이 아니고 진짜 맛집에 가서 각 잡고 딱 맛있게 먹고 싶다라는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집에서 잘 안 먹고 날 잡아서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맛집에 가서 거기서 진짜 맛있게 한 번을 딱 먹는. 그리고 한 번 딱 소화 안 되고. 그치. 저 오늘 안 그래도 저기 양배추즙 샀어요. 야 이걸 다 공감하는데 이게 된 게 진짜 슬프다 우리 다 진짜. 그치. 근데 그러면은 이제 눌러지지 않는 식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저런 거 건강한 거 먹으려다가 안 됐어. 아 저걸로는 해갈이 안 돼. 해갈이 안 됐어. 안 되면은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내가 진짜 너무 죄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쇼핑해요. 그러니까 먹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뭐 갑자기 립밤을 산다거나 뭔지 알지. 어쨌건 뭘 써야 돼. 돈은 써야 돼. 내가 지금 1,000원이라도 써야지 뭐가 풀려. 뭔지 근데 알잖아. 진짜 그치? 맞는 게 제가 다이어트를 지금 작년 겨울 완전 말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쇼핑으로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딴 거 안 하니까 이거 사는 거야. 근데 맞아. 너무 돈을 많이 써. 파산이야. 술을 파산. 한 잔 먹는 게 낫겠어. 차라리 맞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술을 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먹는 거를 또 누르니까 또 막 쿠팡이나 뭐 그래. 네이버페이 이런 데서 막 아무거나 막 사고. 내 말이. 심지어 배달이 왔는데 뭘 샀는지도 몰라. 사는 행위인 거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요. 와 저는 그래서 책을 그렇게 사대요. 책은 그래도 다르잖아, 이거는. 어디 다르지. 어떤 분이야? 어떤 슉11님. 야 정말 너무 반가운 분이다. 또 사장님으로서 너무 감사한 분이네. 부서 사장님께서 근데 건포디님이 리치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자잘한 거 막 2,800원짜리 사고 그래요. 그게 모이면 또 28,000원이 되기는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거 28만 원어치 산다니까. 그렇지. 나중에. 언니는 안 그래요? 언니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음. 밤에 막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지금 11시 반이야. 분명히 뭘 먹어도 지금 소화가 안 돼. 위산 역류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냥 먹고 늦게 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지금 이제 식욕과 수면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에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그러면은 약간 내일 뭐 일찍 일이 있다거나 잠이 더 중요한 상황이면은 그냥 뭐 두유 같은 거 이렇게 마시는 걸로 그냥 타협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뭐 딱히 일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어 여기. 있어 또. 그러면은 먹어요. 그게 뭐가 됐던? 네, 먹고 이제 막 부대찌개야. 햄살이 잔뜩. 먹어요. 그리고 그냥 한 3시간 뭐 안 자고 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3시간 동안 뭐 이렇게 좀 안 자고 딴짓 하다가 근데 그 시간에 먹으면 또 잠이 그렇게 잘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에서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어서 너무 여기가 답답해가지고 깨가지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를 내가 그치. 너무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먹으면 또 기분 좋아서 잠아. 악순환.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그러면은 저기 이 사연자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의 문제는 네. 안 먹는데 자꾸 산다라는 거잖아요. 딱히 먹고 싶은 게 아닌데 뭔가 많이 사서 이렇게 가져오는 맞아요. 어떤 그런 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하나는 오. 그 본인의 기본적인 씀씀이 때문에 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도 꼭 혼자 그래, 먹을 그래. 건데 3인분 하는 사람 있죠. 크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 알면서도 맞아. 나 혼자 맞아, 먹어서 맞아. 작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요리 하다 보면 2인분이 되고 3인분이 되게 꼭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꼭 집에 가면서 필요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편의점 들르는 사람이 있고 있지. 그리고 꼭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필요한 게 이 정도면 되는데 꼭 이렇게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세팅된 기본값이 그렇게 아예 이제 인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잘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약간 마음속에 결핍이 뭐가 있어서 그거를 약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세진이가 약간 술 끊으니까 딴 데서 막 쇼핑하는 네네네. 것처럼 이분도 뭔가 해소되지 못한 어떤 결핍이 이렇게 그다지 이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사이즈의 그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분도 지금 외로워서 그래요라고 하는데 음. 외롭지 않으시다던데요? 뭐 텔레파시로 이제 왔어요? 안 외롭다고 그랬는데 사연에? 그런 거는 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네, 거구나. 안 외롭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없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데 이제 뭐 입이 짧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그 네. 40대 여성의 네, 그 808호 사는 분 친구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그 기본 세팅 값을 네.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제 연습해야죠.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냥 내 원래 이 손이 이렇게 익혀져 있는 감각은 이 정도 사이즈를 사는 앤데 그러니까 엄청 찝찝할 거예요 아마. 이것만 맞아.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부족할 건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여기에 적응을 막 시켜보는 거야. 사실 제가 요리할 때 항상 2, 3인분을 해요. 나 혼자 다 못 먹을 건데. 그래가지고 요리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되겠나 약간 이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딱 맞아 그게. 진짜?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될 건데 하는 그 감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거나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보관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면 또 되죠. 빵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맞아, 소분해서 해동하면은 또 되게 본연의 맛이 안 맛있잖아요. 죽으니까. 맞긴 해요. 잘 전달해 줄게요. 네. 바로 전달된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요 전달. 그리고 진짜로 익명의 사연이 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오늘 처음 하는데도 익명으로 사연이 와가지고 네네. 되게 감사했거든요. 진짜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는데 조금 빨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저 복숭아랑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복숭아랑 견과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알레르기가 성인이 되고 생겨버려서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아토피도 있어서 항상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든요. 근데 자극적인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미 먹어본 것들을 앞으로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속상하고 억울해요. 특히 저는 쿠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떡하냐. 근데 시중에 파는 쿠키들이 대부분 견과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음료수 2%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복숭아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거 먹을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너무 괴로워요. 최근엔 갑각류랑 바나나를 먹고서도 반응이 있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먹고 있긴 하거든요. 간장게장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져서 슬픈데 진짜 알레르기 없는 음식들만 먹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왔는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진짜 어떡하냐. 이게 성인이 돼서 알러지가 저도 많이 생겼는데 이게 모르는 맛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는 맛이니까 이게 진짜 너무 괴롭긴 해요. 근데 이분은 좀 그 위험한 것들이 좀 많아요. 갑각류도 그렇고 그치. 견과류랑 복숭아 3개 다 진짜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는데 집에서 그냥 음식도 해 먹어. 밖에서 음식 먹기도 쉽지 않고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무조건 확인하고 드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 언니도 고양이 알러지인가요?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것처럼 아니 근데 고양이 알러지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목구멍이 붓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눈물 계속 나고 얼굴 간지럽고 아 겉으로 오는 게 많은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의 거죠. 겉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음식은, 약을 먹고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이렇게 먹는 것들은 이 안에가 붓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지. 이건 진짜 위험하긴 해서 막 옷딱이나 이런 것도 약 먹고 먹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이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그니까 먹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인 건데. 알레르기 있는 거 있어요? 알러지 같은 거? 저는 뭐 이렇게 음식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다행이다. 세진이는? 저는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되게 눈이 너무 가렵고 알러지 약을 매일 먹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먹는 거는? 먹는 거요? 먹는 거 무슨 어떤 뭐야 그렇게 후추 같은 걸 뭐라고 하죠? 향신료. 향신료 중에 안 맞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북경오리를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항상 이런 알러지가 나요. 맞아 그랬었어. 맞아.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렇구나. 네. 맞아 막 얼굴 빨개지고 붓고 막 이랬었잖아요. 막 자다 울고 막 이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나. 알러지가 심하면 귀에 물이 찬대요. 어떡해. 그러니까 없다가 살면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네. 근데 제가 이거 복숭아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게 저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저도 한 10년 안에 한 5, 6년 정도 전에 생겼는데 그 요거트 같은 거를 이제 뭐 이것저것 견과류 들어있고 막 이런 걸 그냥 먹었어요. 근데 복숭아가 당연히 없었고 그냥 먹었는데 바닥에 이렇게 되게 조그만 젤리처럼 이게 한 4-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지? 이러고 그냥 먹었는데 진짜 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다 먹고 맛있다라고 하고 5분 있다가 이 안쪽 볼이 그 모기 물린 것처럼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게 이렇게 하나만 모기가 이렇게 물린 게 아니라 덕지덕지 모기가 물려가지고 볼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목구멍이 답답해지면서 이게 모여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정렬이한테 전화해서 내가 죽으면 복숭아 때문이야 막 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할게 이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해. 놀랬겠다. 다잉 메시지.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저도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약을 바로 먹었는데 한 20분 15분 정도 있다가 가라앉긴 했는데 볼 안쪽이 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게 심각하네. 선생님이 그때 검사했을 때도 복숭아는 죽을 때까지 먹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다른 거는 뭐 한 4단계 정도 되지만 복숭아는 절대 먹지 마세요 했는데 이유를 알겠는 거야. 이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뭔가 먹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견과류랑 복숭아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긴 해서. 먹지 마세요 익명님. 그럼 알레르기 없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진짜?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게 나아지기도 하나? 저기 SH 리님 갑각류 알러지 10년 만에 없어졌어요. 다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변할지도 몰라요. 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맞아. 알러지가 또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내가 시도를 해봐야 돼. 그걸 아는 거잖아. 나아지는 걸. 그렇기는 한데 근데 당장에 지금 위험한 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자극적이지 않지만 맛있는 뭔가 요리 같은 거나 음식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하나 준비됐었어? 예.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스프가 있습니다. 오. 네, 항암 치료에 아주 직방인 그런 스프인데요. 네.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그 히포크라테스 네.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진짜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만든 그런 수프가 있는데 그게 뭐 당근, 감자, 고구마, 샐러리, 파, 토마토, 뭐 마늘 몇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정량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몇 개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밥솥에다 쪄.
아 진짜? 쪄서 물 살짝 넣고 많이 넣지 말고 쪄서 그거를 나중에 물을 넣고 또 한 번 익혀요. 그런 다음에 싹 다 갈아버려. 도깨비 방망이 뭐 약간 그런 걸로 블렌더로 다 갈아요. 그래서 다 유리 거기에다가 소분해가지고 저는 데워서 먹는데 그 수프의 핵심은 뭐냐면 고기도 없이 육수도 없이 소금 뭐 조미료 오일 이런 거 절대 아무것도 안 넣는 거야. 아 근데 좀 재미없는데. 아니야. 재밌어? 재밌는 맛이 나요. 오 진짜? 신기하다. 정말 건강한 맛이 건강한 단맛 그리고 이게 채소 맛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러게 완전 채소 100%네요. 그렇죠. 근데 히포크라테스 스프 식당도 있대요. 오 진짜요? 와 대박이다. 제가 마녀 스프도 만들어 먹고 밖에서 사 먹어보기도 했는데 마녀 스프보다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훨씬 더 맛이 자연식에 가까워요. 진짜 맛있어요. 오 진짜? 네.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야 되겠다. 네네네. 진짜. 시간 나실 때 그거는 또 껍질을 까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채로 다 익히고 그 껍질까지 다 가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하니까. 맞아. 네. 꼭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그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다. 언니도 뭐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 안 되는 게 뭐라고 하셨죠 지금? 지금 복숭아, 견과류 그리고 갑각류, 바나나. 그러면은 면역력에 또 좋은 거를 드셔야겠네요. 면역력에 좋은 거 뭐 프로폴리스라든지. 좀 맛있는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참 맛있는 맛없는데. 머루. 머루가 면역력에 좋구나. 머루는 근데 난 일생에 내가 머루를 본 적이 없어. 머루는 포도. 아니야, 머루라고 또 따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다래인가? 그건 것 같다. 다래가 그 키위처럼 생긴 건데. 다래. 다래밖에 안 나오는데 잠깐만. 다래가 면역력에 또 되게 좋다고 어디서 맞는 거 같아 이렇게 생긴 거. 네, 그 되게 맛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냥 과일 먹듯이 먹는 건데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그 다래가 면역력 키우는데 좋다고. 그렇네. 레몬의 10배가 된대 비타민 C가. 참다래를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맛있어요. 좋네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참다래와 히포크라테스 수프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온 마지막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이것도 진지할 수도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세 분은 많으신가요? 저는 공대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완성본을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다가 중간에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책도 읽다가 못 읽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다른 걸 읽어요. 그나마 제가 끝까지 하고 있는 건 악기 정도? 어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기타, 플룻, 드럼, 지금은 비올라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도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포기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다가 그것도 또 포기할까 걱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포기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앞으로 포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라고 정말 길게 보내주셨었거든요. 이게 제가 추린 건데도 이렇게 길이가 긴데 진짜 많은 걸 좀 고민하고 계시고 이 포기라는 단어와 뭔가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저는 사실 포기를 되게 좋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어떤 면에서요? 보통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은 본인이 용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패했다고 막. 그쵸. 그러니까 포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들 이제 삶 속에서 자연스레 다들 내재화하니까 뭐 하다가 포기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뭐 끝까지 이걸 내가 해내야 되는 건데 해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괴감 느끼고 막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사연 속에서도 보면 또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게 없는 건 아니고 맞아요. 악기나 악기 이런 연주나 것들. 뭐 이런 거는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진짜로 포기하면 안 되는 몇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갑자기 훅 무겁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문제라든지 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다른 존재를 뭐 포기하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진짜 포기하면 곤란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진짜 삶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거를 제외한 부분은 포기하는 게 나는 사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뭐 누가 선택한 건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고 뭐 세상이 뭐 정말 꽝꽝꽝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한 번 살다 가는 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누구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자기 적성 잘 찾아가지고 한 우물 계속 신나게 파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거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것저것 찝쩍찝쩍 하면서 그러다가 또 운이 좋으면은 정말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찝쩍거리면서 경험한 또 다양한 삶이 있었으니까 그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뭐 포기하는 거가 뭐 되게 별로인 것 같은 어떤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어떨 때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게 그렇죠. 더 큰 용기예요, 사실 진짜.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뭔가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막 30대, 특히 30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 정착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내가 되는데 20대에는 나도 막 뭐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경험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어. 다양하게 했어. 그것이 30대가 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을 보면서 내가 얕게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깊게 하나를 못한다는 거에 되게 컴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기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대신에 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냥 간 보고 깔짝깔짝거리다가 포기하는 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다. 더 좀 찝찝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사정이 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알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전에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또 요 사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는데 너무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만 짓자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취미도 그냥 취미처럼 하면 되는데 맞아. 취미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팅 다 하잖아. 볼링공 사고 이런 것처럼. 뭔가 200을 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승부욕이랑 거 관련이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냥 이게 취미는 그냥 재밌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거를 취미로 끝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세진 씨는? 세진 씨는 약간 취미 부자도 약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만뒀다가 또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하다가 맞아. 그만뒀다가 이 길 또 내 길이 아니었는데 또 들어갔네. 이러다가 또 다시 하다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요전이의 말씀에 너무 100번 동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일이라던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갈 길? 그거는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자. 이거랑 안 될까봐 떨어질까봐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넘지 못할까봐 그거를 뭔가 회피하면서 최선을 안 하고 쿨한 척하면서 하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만 해결이 되면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것만 해결이 좀 되면 나머지는 야, 하다가 말다가 맞아. 그거 큰 데미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하다가 말다가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뭘 알았냐면 이걸 내가 끝까지 못 해낼 것 같아서 시작 못 하는 것보단 그냥 시작하다가 그냥 그만 두는 것도 괜찮다. 안 하는 것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 만든 노래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세진이가 뭘 시작했을 때 제가 제일 웃겼냐면 발레였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시작할 수 있다니까. 발레를 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돼요? 발레를 하게 된 건 우리 집에서 3분 거리에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까운 곳에. 운동하고 싶었는데 가장 가까운 체육관이 발레 학원이었고 거기 갔는데 원장님이 옷을 사야 된다고 해서 10몇만 원어치를 그날 다 샀는데 뭐 타이즈에다가 흰색 타이즈 있잖아요. 심지어 흰색이에요? 흰색 타이즈 이 세상에서 제일 뚱뚱해 야, 보이는 거. 흰색은 진짜 흰색 타이즈에 거기에 막 치마까지 막 다 붙고 이 세상에서 나 진짜 나 정말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게 붙는 옷 입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거 다 커서 그거 입었는데 세상에 첫날 딱 갔거든요. 그거 입고 갔는데 그 옷 입은 사람 나밖에 없어. 다들 그냥 뭐 이렇게 추리닝이랑 요가복 같은 거 입고 왔는데 나만 그거 치마 달린 거 다 입고. 아니 그 위에는 뭐 입었어요? 위에 타이즈 다 딱 붙는 거. 아 진짜로? 그럼 전신 그냥 발레복 위아래 발레복에 아니 치마. 근데 취미 발레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치 모르니까 선생님이 모르니까. 사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지. 아니 거기에서 그 위아래 타이즈 입은 사람 나랑 어떤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애밖에 없었는데 걔도 당했구나. 그 친구는 원장님 아들이었어요. 원장님 아들이랑 나밖에 없었다니까? 그냥 정말 졸라맨이었네요. 그런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저 하려면은 뭐 다 얘기할 수 있지. 뭐 발레도 했지, 뭐 테니스는 그래도 꽤 오래 쳤다. 그치. 그래도 한 5년 막 이렇게 쳤으니까. 백조의 호수의 백조. 그리고 나 디제잉 기계도 샀었어요. 맞아. 디제잉 기계 그거 샀다가 그 2번 해봤나? 그러고 나서 소다 오빠한테 팔았어.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야 너무 좋다. 또 얘기해봐 또. 아니 그 안 하는 것보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낫다고 봐. 맞아. 그럼요. 그 여기가 이거 내 길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춤도 췄잖아. 나 방송 댄스도 배웠어요. 댄서한테 박재범 댄서한테 배웠어. 야, 제가 경험 부자네. 그러니까 그래, 이것저것 요가도 했어. 요가 했나 세진이가? 요가 뭐 학원 다니다가 말았겠죠? 필라테스 했었고. 필라테스는 나랑 안 맞아. 응.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언니도 뭐 좀 취미 이런 거, 나 이런 것도 해봤다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뭐 이것저것 저 뭐 주짓수를 했었어? 그렇게 어려운 운동을 했어? 나 그거 너무 멋있는데. 와, 그거 진짜 어렵다는데? 양다솔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네. 그 작가가 먼저 다니고 있었어요 주짓수를. 네. 근데 나보고 거기 물 좋다고 그렇겠지. 다니자는 거야. 나도 가야 되나? 주짓수로? 그래서 물 좋다니까. 물 좀. 표현이 너무 짜쳐. 그러니까 그 짜친 표현이 되게 저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봤어. 그랬더니 네. 어땠어? 그냥 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가입을 하는데 이제 그 이름을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좀 내가 누구인지 솔직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물이 좋다고 그래서 왔으니까. 그래서 좀 나도 익명으로 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자로 했어요? 요자? 아니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했어. 그 제키라고 해서 제키. 그래서 제키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입회원서에 제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배우다가 운동 잘해야지 또 제키는. 배우다가 이제 목을 다 삐끗해가지고 그래 그거 다쳐. 되게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인가 2달인가 다니다가 목 삐끗해서 이거 좀 나으면 올게요 했는데 이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치, 또 그치. 다칠까봐. 네. 그래가지고 좀 사리다가 결국엔 안 가게 됐는데 제키가 그렇게 떠났네요. 이후에 진짜 웃겼던 얘기가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등록을 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양다솔 작가님이 네. 저기 주짓수 저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양다솔이. 뭐라고? 제키는 사실 유저였다? 사실 그 제키가 그 뮤지션 요조님이셨다. 그랬더니 그 단장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야 거짓말하지 마. 요조 예뻐. 이랬대요. 여러분 크게 웃지 마세요. 네. 운동할 때 누가 바로 풀매하고 가냐고. 누가 운동하러 갈 때 다 풀매하냐고. 풀매하고 가. 아니 그리고 땀 그럴 순 흘리는 없지. 운동인데. 그럼. 그냥 바닥에서 그라운드 운동인데 막 구르는 그러니까. 건데. 아니 그리고 이 언니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예쁜데. 그래가지고 뭐 진짜 빈정상해가지고 진짜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등록하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기분을 나다 요조. 그런 기분을 느꼈답니다. 야 주짓수는 좀 새롭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되게 그 뭐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이렇게 찾아서 하다가 뭔가 점점점 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이 조금씩 커지면 그 마음이 되게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뭔가 계속 잘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욕심을 품게 되면서 나 더 잘하고 싶고 맞아. 더 이렇게 나아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본인을 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되게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막 갖게 한다든지 막 더 자기를 막 즐겁게 해도 충분한 취미 생활인데 자기를 막 괴롭게 막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말 그래서 최악은 좋아서 그리고 잘했던 일인데 그 자기 욕심을 자기가 못 이겨서 아씨 안 해. 약간 이러면서 그냥 확 그만둬 버린다든지 그렇게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달리기 같은 거 진짜 오래 뛰었죠 언니는. 그래서 그 진짜로 뭔가 내가 취미 생활을 시작해서 그 취미 생활이 조금 내가 진지해지기 시작하면 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좀 나의 마음이 나를 방해하지 않게 좀 단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이게 저분도 그렇게 야구를 5년간 하다가 그만뒀어요. 욕심이 너무 나니까 하다가 자꾸 다쳐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다친대요. 특히 운동은. 맞아요. 언니도 이제 달리기 하면서 다치고 말까 네, 이런 많이 것들을.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취미로 시작했는데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다른 일상에도 막 지장이 생기고 내 욕심이 막 과해가지고 막 나를 너무 다그치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나를 막 못 살게 구고 약간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지금 잠깐만 하면서 지금 마음을 조금 너 지금 너무 심해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 그런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이 나를 방해하지 않게. 와. 그러니까요. 지금 감동을 받으셨는데 지금 너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뭐? 우리 지금 1시간 20분이에요. 많이 했다. 1시간 반이 됐어요 거의. 그러게요. 야,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오늘 진짜 요조의 말씀 정말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말씀다운 말씀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땠어요 언니는? 우리 처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막 정하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언니가 아까 막 사연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연을 언니한테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뭔가 그냥 이렇게 익명 사연을 받는 것도 좋은데 언니가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뭐 지금 좋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익명이든 뭐 익명이 아닌 본명이든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사연 고민 여기 채팅창으로도 맞아요. 해도 좋고 고민 그렇네. 얘기해 주시면 네. 그리고 사실 요조의 말씀이긴 한데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더 좋은 얘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신청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카페죠. 매번 틀리죠. 제가 와우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네, 네이버 카페 가서 가입을 꼭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요조의 말씀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익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언니가 얘기한 대로 그냥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야라는 분들은 그냥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너무 순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내가 상상했던 요조 언니와의 상담 그 그림이 맞아요. 그래요? 네, 정말 우리랑 또 다른 느낌으로 상담을 해주시니까 네,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좋다. 나도 좋다. 나도 좋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다 싱잉볼로과 언니의 말로 끝내죠. 언니의 진짜 좋은 말씀으로 하나 끝내주세요. 언니의 말씀으로. 단독샷 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니지. 다음 달 둘째 주 화요일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화로우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